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세기 중반 프랑스 바르비종 풍경화가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바르비종은 파리에서 50km 정도 떨어진 퐁텐블로 숲 근방의 작은 마을입니다. 바르비종파가 태동한 1820년대에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퐁텐블로를 찾는 화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바르비종파에 대해 알아봅시다. 바르비종파가 활동하던 1820년대부터 187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프랑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던 시기였습니다.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전과 근대화의 영향으로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프랑스 대도시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것에 발맞춰 대규모의 도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화의 과정과 도시의 삶에 지친 시민들은 근대화 이전에 대한 향수를 갖게 됩니다. 파리 시민들은 누구나 전원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철도의 개발과 교통의 발전으로 전원여행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에 따라 프랑스 화가들도 자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며 야생의 자연이 잘 보존된 퐁텐블로 숲 주변의 마을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은 풍경화 자체에 흥미를 보이고 고전주의적 규범에 반대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미술 문화에 혁신적인 경향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르비종 풍경화가 등장하기 전에도 이미 다양한 풍경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신고전주의 풍경화뿐만 아니라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와 18세기 영국 낭만주의 풍경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풍경화의 발상과 표현은 한층 더 순수함을 모색하는 길로 발전하게 됩니다. 과학의 발달로 자연에 대한 탐구가 활발해졌고 자연을 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급성장한 부르주아 계층이 미술계의 새로운 미술품 수요자가 되면서 반아카데미적인 작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부르주아 계층이 바르비종파 풍경화를 선호했던 것은 고전주의 풍경화만을 옹호한 보수적인 귀족계층에 반대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부르주아 계층의 영향, 자연으로 해기를 원하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풍경화가 지배적인 장르가 된 동시에 바르비종파도 활발히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르비종파 대표적인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는 거듭된 살롱 낙선으로 바르비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아예 자리를 잡고 농민 화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는 농부와 노동자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살롱에 지속적으로 출품하였고 많은 작품을 그려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밀레는 정치에 무관심했지만 그의 작품은 사회주의자들로부터는 찬사를 받은 반면 프랑스 보수주의자들로부터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명작 씨 뿌리는 사람과 이삭 줍는 사람들 모두 살롱에서 거센 반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도전으로 살롱의 보수파들도 차츰 밀레의 작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1864년 양치는 소녀와 양떼로 밀레는 1등상을 받게 됩니다. 테오도르 루소는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에 매료되어 풍경화를 연구하고 그 영향을 받아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풍경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작품을 살롱에 출품하였으나 낙선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퐁텐블로 숲을 미화하거나 이상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계절에 따른 빛의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색채를 정감있게 담아냈습니다. 19세기 화가들은 야외에서 자연을 묘사하는 대신 기억 속에 담긴 풍경을 화실에서 그렸는데 루소는 이런 방법을 깨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연을 사생하고 초벌 그림을 작업실에 가져와 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루소는 자연의 대기와 색채의 변화를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에서 루소는 인상주의의 선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 속에는 바르비종 풍경화의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이 전체 그림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덜란드 풍경화의 영향을 받은 탓입니다. 그리고 바르비종에서 우정을 쌓은 밀레처럼 루소도 농민의 삶을 화폭에 담기도 했습니다. 밀레의 그림들이 농민들, 즉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루소는 대자연 속에 속한 인물을 나타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19세기 초에 사용되던 고전적인 구도의 전통과 낭만주의의 자연에 대한 관심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던 까미우 꼬로는 여러 차례 이탈리아를 여행하게 되면서 풍경화가로서의 소양을 다지게 됩니다. 그는 신고전주의도 낭만주의도 아닌 리얼리즘적 화풍을 고수한 화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바르비종 화가들과 달리 꼬로는 역사와 성서를 다룬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로 하단에서 대가로 인정받았고 아침 님프들의 춤으로 살롱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게 됩니다. 꼬로는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자연의 풍경 그 자체를 중요시하였습니다. 꼬로가 말년에 구축한 은빛 풍경화를 대표하는 작품인 모르트 퐁텐의 추억은 자연이 가지는 고요한 분위기를 통해 이상적인 황금시대로 가고자 하는 화가의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고전주의 풍경화 전통을 바탕으로 보다 간조적이고 낭만적이며 목가적인 자연을 소개한 그는 직접 보고 그린 자연주의적 이미지를 통해 후배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르비종파 화가 중에는 동물을 주로 그린 화가들도 있습니다. 콩스탕 트루아용과 샤를 에밀 자크입니다. 특히 트루아용은 17세기 네덜란드 동물 화가들의 작품에 감명을 받고 풍경화 속에 소나 양 등을 등장시켜 독자적인 화풍을 완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비종파에 대해 정리하자면 바르비종파는 그 지역의 풍경과 그곳에 사는 농민들의 일상을 화폭에 담아냈는데 미술사적으로는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화실 밖으로 나가 직접 자연을 보고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 빛과 대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능력 등은 인상주의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바르비종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르비종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같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